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수입니다. 올해로 69이 됐고요. 고용노동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고 현재 시니어 취업지원 강사로 활동하면서 저와 같은 세대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퇴직하고 나서 아침에 눈은 일찍 떠지는데 막상 나갈 데가 없어서 집 앞만 서성거린 적. 용돈도 쓰고 싶은 만큼 못 쓰고 손주들 용돈 줄 때도 괜히 눈치 보인 적. 나 이제 어디서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고 마음이 조금 무거워진 적. 퇴직 후 12년이 지나면 사람 만나는 일도 줄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없고 그래서 괜히 몸도 더 무겁고 마음까지 처진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회가 우리 세대를 다시 부르고 있어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내 경험을 인정받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생활비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초고령 사회 속 시니어 황금 기회입니다. 통계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기록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게 빨리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진다. 그 얘기만이 아닙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줄면서 기업과 사회가 시니어 인력을 다시 보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60세, 65세만 되면 은퇴하고 집에서 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험 많은 사람을 다시 찾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일손이 부족해집니다. 농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도심의 서비스 업종, 중소기업, 심지어 공공기관 일부에서도 젊은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둘째, 지금의 시니어 세대는 예전 세대와 다르게 훨씬 건강합니다. 70세가 넘어도 등산, 여행, 봉사활동 거뜬히 하시는 분들 많죠. 셋째, IT나 서비스 업종처럼 경험과 신뢰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시니어 분들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고객 응대라든가 전문 상담 같은 일은 젊은 사람보다 인내심과 소통 능력이 더 뛰어난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지금이야말로 경험이 경쟁력인 시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40년 동안 회계 일을 하신 분이라면 은퇴 후에도 작은 회사나 단체에서 회계 고문 역할을 하면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꾸준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경험이 그대로 사회에 쓰이고 있다는 점이 가치 있는 거죠.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68세 김재훈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1년 동안 집과 근처 산만 오가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니어 클럽에서 문화해설사 교육을 받게 됐어요. 3개월 교육을 마치고 주 3일씩 경복궁 해설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약 7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데 김 씨가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돈보다도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주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였죠. 이런 게 바로 시니어 일자리의 매력입니다. 또 다른 분은 경북 포항의 70세 이정혜 씨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스마트폰도 잘 못 다루셨는데 시니어 디지털 교육을 6개월 받으시더니 지금은 같은 연령대 분들께 스마트폰, 기초사용법을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시급 1만 5천 원, 한 달에 60만 80만 원 수입이 생겼고 무엇보다 건강이 좋아지고 생활이 활기차졌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혼자 TV만 보던 시간이 줄고 밖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기회는 어떤 분들에게 특히 유리할까요? 우선 일정 부분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건강이 유지되는 분들, 새로운 걸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반대로 장시간 서 있기가 힘들거나 이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은 조금 불리할 수 있죠. 하지만 요즘은 재택근무, 온라인 상담, 전화 모니터링 같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꼭 매일 8시간씩 근무하는 전일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 24시간만 하는 단기 활동,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는 프로젝트형 일자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 박물관 안내,
전통시장 안전지킴이, 지역축제 안내원, 온라인 고객 상담원 등 선택지가 넓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 고용센터에 가서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목록을 받아보세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경력 증명서나 자격증 사본이 있으면 좋습니다. 현장 접수도 가능하고 워크넷이나 시니어 클럽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면접을 보실 때는 너무 딱딱한 정장보다 단정한 복장과 밝은 표정이 더 중요합니다. 시니어 채용에서는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가가 핵심 평가 기준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과거 경력과 전혀 다른 분야라도 경험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은 고객 응대 능력을 강조하고 회계 일을 하셨던 분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부각하는 거죠. 처음에는 짧게라도 경험을 쌓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력서에 기록으로 남으면 다음 기회를 훨씬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초고령 사회는 단순히 노인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사회에서 중요한 인력으로 다시 쓰인다는 뜻입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한번 시도해보면 생각보다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저장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